연화장 승낙 세계로 인도할 그 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대중 모두 함께 해주십시오. 불! 선! 큰 스님 불 들어갑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황망하고 혼란스럽죠, 솔직히. 섭섭하죠. 섭섭하고 좀 더 건강하게 오래 사셨으면 좋았을 텐데. 가슴이 이제 울컥하고 슬픈 생각이 이제 들었죠. 이제 솔직하게 말해서 이제. 아, 이젠 진짜 가셨구나. 사람 가는 거 참말로 뭐 부처님과 말씀대로 재행무사이라 그 사람 뭐 목숨은 그 장담할 수가 없더라고. 어느 봄날 가야산 골짜기를 묵묵히 밝혀주던 선지식 한 분이 세연을 다했다. 출가 후 해인사를 떠나지 않았던 원융 스님. 평생토록 사판에 발딛지 않았기에 스님을 수식할 말은 오직 덕 높은 수행자를 가리키는 수좌 두 글자뿐. 스승 성철 스님의 뜻을 지키며 출가 수행자의 참된 위의를 몸소 보여주었던 원융 스님이 지난 봄 호련히 우리 곁을 떠났다. 원융 스님이 입적하시고 해인사 보경당에서 5일 동안의 해인 총림장이 치러졌다.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사형, 사제, 문도 스님들을 비롯해 사중과 종단 안팎의 많은 조문객들이 스님을 여법하게 보내드리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법명 원융, 법호 해우. 출가 후 50여 년 동안 이곳 해인사에서 수행에만 정진했던 시대의 수행자 해우당 원융 대선사. 스님의 마지막을 기리는 대중의 마음은 지극하고 애틋했다. 우리 스님께서는 선방에서 일생을 보냈던 그런 선수행자입니다. 그래서 스님이 이렇게 가시게 되니까 저도 여러 마음이 참 서운하고 저는 뭐 스님하고 49년 동안 생리별을 생활은 각자 저는 속가에서 스님은 이제 더 이제 불국정토를 기원하시기 위해서 일단 사가를 떠나셨지만은 그래도 살아계신 동안에는 생리별이 있지만 막상 이제 원적에 들어가시니까 이제는 이제 정말 혈육의 사별이구나. 정말 황망하고 혼란스럽죠, 솔직한 얘기가. 엄숙한 분위기 속에 진행된 연결식. 선사시여 어느 곳에 편안히 쉬신 해인 총림방장 원각 스님의 연결법어에서 스님의 발자취가 살아나고 평생 시자를 자청하였습니다. 이렇게 수도하는 자리에 금정 총림 수좌 인각 스님의 조사에서 도반을 향한 마음이 묻어난다. 글쎄 뭐 있을 적에는 잘 몰랐는데 막상 가고 나니까 참 이렇게 허망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또 이렇게 도반 중에 그렇게 가까운 이가 어떻게 보면 처음 보내는 그런 대기거든요, 지금. 그래서 더욱더 아마 그런 느낌이 오는 것 같은. 좀 아쉽죠. 원융 스님은 1938년 전남 고흥의 한 평화로운 마을에서 태어나
호남 지역 수재들만 모인다는 광주 제1고등학교를 나와 성균관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한 인재였다. 성균관대학교는 그 유교 이제 그 이념으로 하는 대학이고 이러기 때문에 성균관대학교 들어가셔가지고 사서삼경은 거기서 다 배우셨다 하더라고. 사회생활을 하던 중 청담 스님의 신신명 강의에서 단막 증에 통연 명백이란 구절을 듣고 불교에 깊은 발심을 한 스님은 매일 신신명을 독송하면서 신행과 수행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 신신명이라는 그 참 유명한 그런 선종의 이제 참 그 기간이 되는 골소가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청담 스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조계사에서 공부를 많이 하시고 들어오셨더라고요. 그 신신명 정도가 그러면 줄줄줄줄 외우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쪽을 못 폈죠. 미리부터 이제 다 이제 준비가 많이 돼서 이제 출가하신 분이죠. 이제 갑자기 이제 책 한두 권 보고 발심을 해서 이제 불교가 좋다 이래 오신 분이 아니고 몇 년 동안 이제 그런 이제 원각회를 통해서 신행 생활을 해서 이제 오셨으니까 이제 아주 좋은 그런 이제 인연이죠. 오랜 시간 준비된 출가였다. 스님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법보종찰 해인사. 35 다소 늦은 나이에 조달청 공무원이란 든든한 직업을 버리고 오로지 영원한 대자유를 찾겠다는 원력으로 부처님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그때 나는 출가를 내가 조금 먼저 했기 때문에 난 선방에 있었고 보니까 아주 그 준수한 행자가 성실하게 그렇게 후원해서 한 것을 봤는데 그때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김영자라고. 나는 이제 뭐 그때 천상을 뭐 성질 스님도 모를 때고 하니까 가니까 내가 백년하면 가니까 누더기를 아주 그 떨린 누더기 입고 이래 나오는데 보니까 머리가 번쩍번쩍하는 스님이 나오는데 보니까 저분이 성질 스님이신가 나 그랬다고. 그래 나중에 보니까 원영 스님이시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해가 쉽게 웃고 그러는데 편안한 스님 또 그러고 이렇게 또 그 후학들을 이렇게 대하면서 이제 상당히 좀 자비로운 그런 모습들이 이제 처음에 절에 왔을 때 스님들이 많이 이렇게 대중이 그때 많이 살았습니다. 많이 살았는데 좀 이렇게 굉장히 눈에 띄는 그런 스님이었습니다. 늦게 출가한 이들은 더 발심을 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그런지 스님이 이제 35세에 출가를 좀 늦었지 이제. 그래 놓으니까 아주 열심히 성철 스님의 그 뜻을 따라서 조금 더 어김없이 그렇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더라고. 가야산의 호랑이 성철 스님을 은사로 출가 수행자의 삶이 시작됐고 은사의 모든 가르침이 그대로 삶의 철칙이 되었다. 73년도 겨울 결제 동안거 중에 병연하면서 이제 성철 스님이 일대기를 말씀하시는 중에 이제 장자부라 얘기가 이제 나오셨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래 하시니까 이제 그것을 가슴에 이제 담아두고 귀담아 듣고 담아두고 본인도 이제 내려가자 말자 이제 그것을 실천할. 치열하게 정진을 했죠. 잠만 자 허리를 땅에 안 붙이고 잠만 자 공부한다는 게 그 보통 일이 아니거든. 그렇게 이제 하고 피곤하면 이제 법당 가서 또 아침에는 절을 해서 몸을 풀고. 야, 정말 참 저렇게 힘들게 저렇게까지 해야 되냐 나 웃는 그때 뭐 그런 생각했죠. 근데 지금 가만 보면은 참 그렇게까지 밀고 나가고 이 참 그까지 한다는 게 소문 일 아니다 생각되죠. 스승이 그러했듯 원용 스님은 굳은 결의로 밤에도 바닥에 눕지 않는 장좌불화를 시작했다. 이후 성철 스님의 권유로 장좌불화를 풀기까지 12년의 세월. 스님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용맹정진을 이어갔다.
저도 가지고 그 사형님 장자불화 할 때 가지고 봤었거든요. 12년간 장자불화가 하시는데 물론 그 방바닥에 안 눕고 앉아서 가가지고 그 뭐 주무시고 가가지고 그러는 거 아무나 그래 못 하는데 그거는 그 아주 신심하고 원력이 없으면 아무나 그 흉내를 못 내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방이 한 방에서 같이 자야 되는데 우리는 9시 되면은 소등하고 다 이제 이렇게 잔다고 이제 이불 덮어 쓰면은 당신은 혼자 따로 이런 참 자복을 마련해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참선 자세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굉장히 거북했죠. 한 번씩 또 큰 스님께서 지나가면서 너는 잘 자제 이렇게 한마디 하고 가면은 영 속이 쩔어. 그래서 참 이렇게 곰새끼들은 잠만 자야지 하고 지나가시면은 참 그 무안했던 그런 일 스님과 같이 살면서 한 2년간은 그 스님 뭐 그렇게 이제 용명정진하시고 우리는 뭐 잠꾸리가 돼가지고 큰 스님한테 늘 그 참 꾸지람 들었던 그 시절이 참 오늘 스님 떠나시고 나니까 더 이제 참 새롭습니다. 가야산 해인사의 날선 수행 전통을 잇고 있는 해인 총림 방장 원각 스님. 스님에게 원용 스님은 늘 가까이서 마음을 나누던 소중한 도반이었다. 원용 스님이 아주 후덕하지요. 덕이 있고 아주 단정하고 자기 일과를 아주 철저히 했습니다. 일과를 철저히 하고 대주 같이 이렇게 선발 세월한다는 것은 그 쉽지가 않거든. 신심이 있어야지. 그렇게 아주 이제 출가하기 전에부터 신심이 있었고 출가하고 나서도 신심 있게 이렇게 정진을 하고 원용 스님은 우리 시대 공부를 지도한 그런 훌륭한 선지식이죠. 해인사에서 함께 수행 정진한 두 분의 선사.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보낸 시간의 흔적들이 옛 사진마다 서려 있다. 여기는 이제 법무사 수자 인각 스님이고 여기는 축서사 무여 스님 그때 오시고 여기 이제 원용 스님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저고 여기가 이제 기현 스님이라 저쪽 덴버 용화사 주지였던 기현 스님 그때 우리가 다 모여가지고 사진을 한번 찍었죠 그때. 네. 그리고 여기서는 법무사에서 그때 이제 해제하면은 한 번씩 이제 스님들이 수자 스님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그때 이제 설림회 하고 대중들이 이제 다 마치고 한번 이제 이 기념사진을 찍으죠 이게. 이제 우리 방장 스님하고 서희가 항상 그렇게 외국 나갈 적에도 같이 갔고 어디 등산할 때도 같이 했고 어디를 가든지 같이 한 기간이 너무 많고 뭐 공부로서나 뭐 일반 참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이였죠 다 우리. 1993년 가을 수행의 사표였던 은사 성철 스님이 원적에 들자 원용 스님은 수행 잘 하라는 스승의 마지막 당부를 굳건히 지키며 산문 밖을 나서지 않았다. 제자로서 지녔던 스승에 대한 존경과 믿음이 그만큼 크고 깊었던 것이리라. 저희 은사 스님은 노스님의 어떤 그런 사상, 가르침, 그거에 대한 그 믿음이 아주 확고하셨던 것 같아요. 항상 우리 스님은 성철 스님을 이 시대의 부처님으로 그렇게 모셨어요. 그래서 말 한마디 그 어떤 것도 마음속으로 거역하거나 또는 다른 생각을 해보신 것을 저희는 못 봤어요. 되게 이렇게 정이 흐르면서 또 그 가운데서 또 이렇게
발음을 추구하면서도 그 안에서 정이 오고 가는 느낌. 글쎄 이제 원용 스님의 그 스승을 생각하는 마음은 예, 한결같았어요. 처음이나 끝이나 한결같이 나가서 칠불에 살고 도성함에 살면서도 항상 하는 얘기가 나는 우리 스님 곁에 가서 살아야 된다고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 아주 그 스승에 대한 그 신심 그거는 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정도로 굉장히 신심이 돈독했어요. 스승의 그림자를 좇아 수행의 한길을 가는 한편 원용 스님은 성철 스님의 법문 시자 역할도 자처했다. 해인 총림의 방장이자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으로서 대중을 위해 많은 법문을 펴셨던 성철 스님. 법문을 녹음하고 풀어내 법어집으로 엮기까지 원용 스님의 보이지 않는 노고가 상당히 컸다. 원사 스님께서는 선방 큰절 선원에 이렇게 계셨지만은 이제 성철 로스님께서 이제 이렇게 결제 해제 이런 법문하러 내려오시면은 태설당에서 머무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태설당의 시자로서 법문 시자로서 항상 법문하면은 그 법문 아래 그 앉으셔서 요즘은 녹음을 하지만 옛날에는 전부 다 글을 쓰지 않습니까? 그 뭐 속기로 원사 스님이 항상 그 성철 로스님이 법문할 때는 그 법상 아래서 이제 이렇게 속기록을 하셨거든요. 스님께서 한글 세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받침이 틀려, 맞춤법이 틀리고, 그러면 그런 걸 이제 우리 원용 스님이 조정하고, 또 그 뭐 청담 스님 때 배웠던 그런 신신명 정도가 실력을 좀 보태가지고 그렇게 이제 어쨌든 그 녹음을 이렇게 이제 풀어 써가지고 이제 옮기는데 그 옮기는 그 안에 이제 이렇게 상당히 이제 좀 전문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다 보니까 또 당신이 말씀을 더 빨리 하고, 그래서 이렇게 상당히 이제 이렇게 알아듣고 글자로 이렇게 문자로 옮기는데 상당히 이제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녹음을 이제 풀어가지고 듣고 그것을 이렇게 문자로 옮겼을 때 당신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모시고 있던 그 말씀의 습관, 그다음 표현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오래 같이 살다 보니까 이제 익숙해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또 그 선에 대한 이제 참선에 대한 또 전문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옮겨내는데 상당히 이제 그 작업을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크게 이제 기여를 하시게 된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서문정로하고 본질풍광을 뭐 법문하시는 것은 성철 스님이 하셨지만 그것을 또 우리가 볼 수 있게 하는데 거기는 뭐 우리 이제 원용 스님 공이 이제 적지가 않았던 거죠. 원용 스님의 49제는 해인사 초제를 시작으로 전국에 인연 있는 사찰에서 열렸다. 그중 한 곳이 서울 정안사. 해인사에 미처 내려가지 못했던 불자들까지 마음을 다해 원용 스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새겼다. 선방 자복에서 정진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중노릇 가장 잘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제자들은 스님의 유훈을 따라 열심히 기도 정진하겠습니다. 정안사는 성철 스님의 제자들이 법을 펴온 도심사찰로 시민선방인 묘심선원을 운영하고 있다. 때문에 좀처럼 해인사를 떠나지 않던 원용 스님도 안거가 끝나면 특별히 시간을 내 대중지도에 나서주셨던 수행도량이다. 여기 이제 시민선방으로 묘심선언이라고 이제 편액이 걸려 있는데 이 묘심선언이라는 그 뜻은 관살 혜연 스님과 같은 그런 삶을 이렇게 사시고자 이렇게 항상 마음 가운데 갖고 계셔서 그 묘심사의 묘심을 이렇게 따서
묘심선이라고 직접 은사스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승속을 막론하고 수행정진하는 일을 가장 귀하게 여겼던 원융 스님. 제게는 원융 스님이 이 모습이었습니다. 아, 그래. 그래. 그게 다였어요. 어떤 뭐 특별한 말씀도 없으시고 늘 온화한 우리 영전 사진에서 보시는 스님의 저 얼굴 모습 그대로 아, 그래. 그렇구나. 그게 항상 다였었습니다. 늘 그 자상하시고 또 늘 말씀하신 거는 내가 깨달을지 또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깨달을지 하여튼 뭐 열심히 여러분도 그렇고 아니면 나도 그렇고 늘 생활에 화두를 놓치지 말고 생활합시다 하는 것이 늘 그 가슴에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강원과 선원, 유런을 두루 갖춘 해인 총림 법보종찰 해인사. 원융 스님이 마지막까지 머무셨던 수저실에는 평생 선원을 떠나지 않고 후학들을 이끌었던 스님의 자취가 고스란히 남아있다. 그중 하나가 안거철마다 수행자들이 맡은 직함과 이름, 법명, 나이 등을 기록한 방암록이다. 해인 총림의 이제 여기 윤화 때 그때는 윤화 스님이셨네. 윤화 스님으로 계실 때 평생을 선방만 지키셨던 스님을 이 방암록이 쫙 정리되어 있는 이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총림에 이제 많은 이렇게 이제 소임들이 있습니다. 소임들이 있는데, 그 이제 선언이라고 하는 이제 소임 속에서는 이제 제일 어른이 이제 방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밑에 그 다음 자리, 나를 갖다 대신할 수 있는 자리. 그런 자리를 이제 보통 정할 때 그런 분들한테 이제 머리 숫자를 쓰고 안절자자를 써서 이제 수좌라고 그러죠. 사중에 여기 있을 때 이제 총림의 주요 소임을 다 맡았지. 선원장도 맡았었고, 윤화, 또 수자 아주 중요한 소임이거든. 중요한 소임을 맡고 계시면서 이제 총림이 발전하고 또 후학을 양성하는데 아주 기여를 했습니다. 그 삼직도 한 번 안 살고 주지도 한 번 안 살고 평생 가가지고 40 가지고 8년 동안 참선만 하는 그거 이제 보통 가지고 스님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 내가 기본선언 선언장을 맡고 있을 때 우리 원융 스님은 교선사 역할을 좀 해주셨어요. 사실 선언장으로서 기본선언 선언장으로서 교선사 스님을 모시는 일이 굉장히 그때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부탁을 하면은 아주 흔연하게 그 후학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흔쾌하게 수락하시고 아주 성실하게 준비하셔서 열심히 강의하시는 그 인상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본인이 또 오랫동안 이제 선원 생활하는 중에 경험이라든지 이제 본인의 이제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후배들한테 이래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그것에 이제 충실하게 잘 하신 분이죠. 선과 교회 두루 밝아 교선사로도 활약한 원융 스님. 하나 스님에게 중요한 건 오직 수행. 시작도 끝도 화두참선 하나였다. 출신 일조 활로라 했거든. 몸이 뛰쳐나와서 생사의 올가미로부터 뛰쳐나와서 오로지 살 수 있는 한 가닥 길이다. 몸이 뛰쳐나와가지고 살 수 있는 한 가닥 길이 바로 무엇이냐? 화두다. 화두를 깨쳐야만 생사를 해탈해서 살 길이 생긴다. 평생을 이렇게 선방 자복위에서 수행 정진하는 것을 이제 가장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정진하는 그런 제자들을 가장 중노릇 잘하는 그런 사람이다. 언젠가는 아마 제가 조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서 그런 어떤 내 마음속에 좀 불평 같은 걸 한번 털어놓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스님께서 조용히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왜 출가했냐. 출가했을 때 그 초심을 잘 생각하고 그거를 늘 되돌아보면서 살아라. 그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이제 원용 스님이 이제 말씀하셨듯이 대중들한테 이오이칙해라 그랬거든. 깨달음으로서 법칙을 삼아라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지 내 마음자를 깨우쳐야 되거든. 내 마음을 깨우치고 자성을 깨달아서 그 자성의 바탕에서 행위를 해야 우리가 이제 지혜가 나와지고 마음이 안정이 되고 그렇게 하거든. 그래서 이제 이오이칙이라는 이제 깨달음을 이제 원칙으로 산다. 깨달음을 우리로 말하면 종으로 삼는, 근본으로 삼는다는 것을 성철 스님이 이제 자나깨나 이제 깨달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는 언제든지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근본 자성을 깨쳐야지만 이제 부처님한테 밥값을 하고 또 이제 부처님 제자로서 당당할 수 있다. 부처님 제자로서 가장 당당할 수 있는 길, 용맹정진의 길 위에서 원용 스님이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았던 말씀은 이오위칙, 깨달음을 극칙으로 삼으라였다. 깨달음을 목숨처럼 여겼던 스님의 수행정신이 담긴 말이다. 해인사에서 원용 스님의 마지막 49제가 열리던 날, 많은 스님과 불자들이 동참해 스님을 기리는 여법한 법석이 또 한 번 펼쳐졌다. 선방 시자를 자처하면서 스승의 법문집인 본지풍광과 선문종로의 픽사를 놓으셨고 설림 고용 종서 가운데 전신법요, 임계로, 조주로 번역에 힘을 보탰을 뿐만 아니라 생야 일편 무기하고 사야 일편 무멸이라 무자체 본무식하니 생사거래 역유연이로구나. 태어나는 것은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나는 것과 같고 죽는 것은 한 조각 구름이 흩어지는 것과 같을 거다. 뜬구름이 실체가 없듯이 나고 죽는 것도 이와 같구나. 운용 선사시여 속히 이 땅에 오시어 다시 이를 밝히시고 널리 중생을 제도하소서. 원용 스님께 올리는 마지막 헌화. 보내야 하는 후학들의 마음엔 여전히 서운함이 감도는데 이에 선사들 한결같이 이르시길 생과 사가 한 조각 구름과 같다 했던가. 깨달음의 경지에 다다른 선지식들에게 삶과 죽음은 어떤 의미일지. 그래 빨리 우리 사형님 극락 세계만 계시지 말고 빨리 사바세계 돌아오셔가지고 우리 중생들 가가지고 구제하시는데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제 옛날에 우리 처음 만나서 이제 성철 스님한테 가르침을 받았던 그런 이제 기운들, 그런 이제 기분을 되살려서 이제 초심을 잃지 않고 이제 잘 살아야 되고 또 이제 많은 분들에게 이제 본보기가 돼야 된다는 이런 이제 책임감을 이제 더 느끼죠. 이제. 우리들한테도 또 늘 공부할 수 있는 화두를
놓치지 않는 그런 그 진지한 모습들이 좀 저들한테 큰 도움이 되었다. 공부에 큰 하나의 의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즘 것이 참 여러 가지 참 물질적으로 풍족한 시대에 어떻게 보면 정신 수행력이 오히려 또 빈곤할 수가 있는데 그 점을 잘 참정해가지고 정신력이 물질보다 앞서가는 그런 좀 풍족함, 요요함을 찾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노력하고 화려하지는 않았더라도 조용한 가르침들을 우리가 잘 간직하면서 우리도 은사스님의 길을 잘 따라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호 위칙. 깨달음 하나만을 수행의 중심에 놓고 출가자의 진면목을 보여주신 해우당 원융 대선사. 스님은 바람 한 자락 걸릴 것 없는 대자유의 삶을 살다간 가야산의 진정한 무해도인이셨고 항상 온화함으로 대중을 이끌었던 우리 시대의 스승이셨다. 중생은 업력으로 태어나지만 깨달은 이는 원력으로 태어난다 했다. 화중생연. 육신은 타오르는 불 속에 머물러도 그 가르침은 연꽃처럼 피어나리니 부디 사바세계에 고통받는 중생을 위해 다시 이 땅에 원생하시기를. 그리하여 그 환한 미소로 중생의 무명을 깨우쳐 모든 생명이 참 행복을 누리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스승이여 부디 속환 사바하소서.